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어제 자정이 거의 다 돼가는 시간에 2018년도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 약 428조 원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아침 각 신문들, 저 민영삼이가 신문 중에서도 조중동을 읽어주는 남자 아닙니까? 조중동을 읽어주는 남자. 민영삼이 축해 들어서 본 조선일보 일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로 끝난 429조군요. 429조의 예산. 거래로 끝났대요. 이 거래라는 게 뭡니까? 야합하고 좀 나눠먹기 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뭘과 무엇을 나눠먹었냐. 그리고 동아일보 조중동을 읽어주는 남자 민영삼이 본 동아일보의 오늘 아침 사설에는 쪽지예산 밀실 날림 야합의 국회 적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적폐 쪽지예산 날림 여전히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회 야당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당은 완전히 청와대 거수기 아닙니까? 거수기. 박근혜 대통령 때 한국당, 새누리당 그렇게 비판하면서 무슨 청와대가 뭐다 뭐 소리 나지 않는 뭐 용각산 정당이다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완전히 여당은 거수기니까 자 여당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거수기니까. 우선 정부 이런 예산을 제출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와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 이런 재정 파탄 예산을 거래로 통과시켜준 야당 얘기를 좀 오늘은 가볍게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가볍지는 않죠. 무거운 얘기입니다. 아무리 429조가 물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 총액이 한 43조 정도 됐는데 작년보다도 9년 만에 오히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도 국회에서 한 400억 이상을 더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방위력 증가하는데 많은 뭐 전략 자산이랄까요, 고급 무기들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운영 관리하는 그 병사들, 병장들 월급도 40만 원 넘게 이렇게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3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킬체인, 그다음에 이제 방어 체계, 그다음에 보복 응징 체계.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이나 그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히 미사일을 초장에 가서 없애버리는 킬체인. 그 다음에 북한 애들이 공격이 왔을 적에 그걸 방어하는 사드 같은 방어 체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격을 당했을 적에 가서 완벽하게 대량 보복 응징하는 이 체계 해서 이걸 킬체인, 방어, 응징, 이 3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3축 체계를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국방비를 많이 이제 배정을 해서 다행입니다. 그 점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보다도 크게 두 가지 문제죠.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많은 야당도 그랬어요. 야당도.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 보니까요.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그대로 공무원 17만 명 플러스 공공기관 64만 명에서 81만 명 공공부문 증원시키는데 첫 단계로 그대로 그 길로 가는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단 줄였다고 하면은 이제 9,475명 이걸 국가직 공무원이더라고요. 12,221명을 국가직 공무원만 우리 국민 속인 거예요. 공무원 전체 합쳐서 이건 줄 알았더니 국가직 공무원 12,221명 중에서 야당이 12,000명 깎아서 9,475명을 해줬는데 거기서 깎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부사관들 있죠. 부사관. 옛날 하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업군인들, 중간 간부들. 그 증원만 한 2,000명 깎아가지고
삭감해가지고 국가직 공무원 9,475명.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하고 저기 교원들 이렇게 뽑은 거 보면은요, 내년에 23,000명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5년 로드맵에 17만 명 증원하는 로드맵에 내년 2018년도에 23,000 가는데 그대로 가게 그런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예요. 예? 이래 놓고도 무슨 야당이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까? 홍준표 대표, 이런 예산이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야당 대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어떻게 민간 기업의 사기업의 임금을 우리 혈세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민간 기업의 월급을. 그 예산 직접 지원비, 간접 지원비 합쳐서 4조 그대로 편성해 줬더만요. 그것도 내년에만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해까지 할 수 있도록 원래 정부에서는 세세 연년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완전히 세금으로, 예? 우리 혈세로 그냥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닥 잡아먹기도 유분수지. 그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손학규 대표랑 그분들이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경모대.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시더만요. 아니, 세금으로 성장시켜가지고 그걸 분배로 나눠줬다 해서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러려면 누가 뭘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공무원 81만 명이 아니라 181만 명 뽑아갖고 하면 되죠. 재정이 파탄되는데요. 보십시오.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사면. 내년부터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적자가 5년간에 170조가 늘어나요. 예? 5년간에 170조. 자, 내년에 보십시오. 내년에 28조. 2019년이면은 재명년이죠? 33조. 그 다음에 38조. 그 다음에 2021년에는 44조. 그러니까 5년간 170조가 재정 적자래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예? 이런 예산을, 이 재정 파탄의 예산, 적폐 예산이에요, 적폐 예산. 재정 파탄의 적폐 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냈는데 제1야당의 홍준표 대표는 무슨 어디 토론회나 기자회견 이렇게 하시면서 내년 지방선거 무슨 얘기하고 무슨 MB 무슨 이게 있으면은 수사하라, 있으면은 연루됐으면 수사하라 그러면서 MB 대통령 보호한 듯한 발언이 나오고 계시고, 예산 국회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이런 재정 파탄 예산, 공무원을 늘리고 민간 기업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2야당, 야당인지 이중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런 예산하고 있는데도 통합을 하네,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네, 어쩌네, 계속 그러고 다니셨어요. 예산 국회 내에. 이게 정말 제1당, 제2당, 제2야당 대표들이 하실 일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는 호남 지역 예산, 호남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늘리느라고 호남 지역 예산 주기 딱 하니까 딱 이렇게 콩 바꿔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엿 바꿔버린 거. 엿 바꿔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예산 늘리려고 그럼 줄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걸 자제시키면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호남 지역구 예산 챙기면서 또 다른 데는 다 쪽지 예산으로 챙기면서 이걸 통과시켜줘 버린 거예요. 더더구나 부수법안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하고 법인세법 개정안하고 소득세법 개정안도 돼가지고, 이게 소득세 개정안이요, 지금 얼른 보면은 3억 5억 초과, 그 다음에 3억에서 5억 초과해서 3억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금 한 2%씩 더 세금 과세표준액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세금 더 이렇게 세금 내도록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제 나중에 서서히 일반 국민들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야당이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는 야금야금 무슨 적진들이 야간 침투하듯이 야금 해가지고 고소득자만 올리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당연히 우리들한테 중산층 서민들한테도 세금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는 담세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근 절반에 가까운 46% 이상이 세금을 1원도 안 내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시장 원리를 무시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게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버니까 좀 더 내시오. 그래서 이거 부자 증세, 쪽집게 증세 아닙니까? 이런 걸 보수야당이 막아줘야지. 보수야당이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조세 형평의 논리, 경제시장 경제 원리를 내세워서 이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당내 싸움 때문에 엉뚱한 소리 나시고 국민의당은 뭐 당내 통합한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 안 하고 정부 예산으로 해서 하고 공무원들 그대로 다 증원됐어요. 돈 많으면 우리 국민들 많이 드리면 좋죠. 뭐 제가 대통령이라 해도 다 드리고 싶죠. 근데 거덜나니까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다 뽑고 싶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매년 또 공무원 퇴직하고 하니까 증가 수요가 있어요. 예? 그 수요만큼만 뽑고 또 이제 지금 현재 복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우리 어르신들 돌봄이라든지 사회복지사,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 정규직으로 해서 좀 더 뽑고 그다음에 그 고생하는 소방 공무원들이라든지 경찰 공무원들 부족하니까 그분들 좀 더 많이 뽑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17만 명이나 새로 더 뽑을 일이 있어요. 순 증가분. 예? 공무원 퇴직하니까 순 증가분 말고 17만 명을 더 뽑으면 되냐고요. 청년들 뽑아가지고 청년 실업률 낮췄다고 일자리 창출했다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사기치려고 내놓은 예산 아닙니까? 제 말씀이 좀 격합니까?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좀 거짓말했다고 할까요? 그런 예산을 야당이 이렇게 해줘버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얘기하다 말았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홍준표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서 100여 명이 반대표 했으면은 부결될 뻔했더만요. 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에서 25% 이것도 지금 각 사설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뭐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들 다 지금 법인세를 다 인하시키고 있대요. 기업들의 투자를 갖다 유도하고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춘다는데 우리는 법인세를 22%에서 25%를 올려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부터 이제 4천억을 더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사람 덜 뽑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뭐 가서 또 윽박 지를 겁니까? 촛불의 힘으로 신규 채용을 늘려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기업 경영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뭔 지지율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지향적으로 대통령을 하고 경제도 모르는 걸로 평가되시는 분께서 정말 경모대,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이 적폐 예산, 퍼주기 예산, 적폐 예산, 공무원 늘리고 우리 세금으로 민간 기업 임금 보존시켜주고 이런 재정 파탄의 적폐 예산을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비판받아야 되지만 비판받아야 되고 함께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제밥에 신경 쓰느라고 통과시켜준 야당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예민한 채 청와대 거수기 노릇하는 여당 청와대 정부
여당, 야당 이번 예산국회에서 준엄하게 비판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통과됐으니까 할 수 없어요. 이제 집행하는 데라도 제대로 좀 집행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국방예산 그렇게 해서 좀 잘 돼야 되고, 방산비리 이런 거 잘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원 기능을 제대로 하고, 또 내년 국회에서 국회 결산심의할 때라든지, 또 국회 내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과정에서 또 이렇게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지고, 각종 경제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년 국회에서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참 어떻게 한숨이 나온다 할까요? 처음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을 했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이번 국회 예산, 정말 거래 예산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